고객님,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식시장에 등장한 신조어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고 합니다. 2020년 3월까지 외국인들은 약 10조 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이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9조 원 가까이 받아내는 모습이 마치 반회세 운동이었던 동학농민운동을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주식 이야기냐고요? 담배를 떠올리면 어떤 기업이 생각나십니까? 담배 산업의 대표 주자인 KTNG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고객님 혹시 아직 흡연 중이신가요? 몸에 해롭다는 담배, 그동안 금연 노력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KTNG의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담배라는 것이 줄이기도 끊기도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객님, 그동안 담배가 얼마나 무익한지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객님이 흡연을 할 때마다 담배 회사의 자산은 늘어나고 고객님의 건강한 삶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던지고 있는 흡연의 위험성, 고객님은 언제까지 받아내시겠습니까? 흡연에 가장 취약한 호흡기, 폐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 감염을 원인으로 하여 폐에 염증이 생겨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자극에 의한 기침, 가래, 숨쉬는 기능의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이외에 소화기 이상 증상, 두통, 근육통, 오한,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초창기 우한 폐렴이라고 불릴 만큼 폐렴과 유사한 초기 증상을 보였었죠. 두 번째는 폐결핵입니다.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기침과 가래, 심할 경우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폐결핵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있을 정도로 1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담배와 같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으로 발생하며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과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기관지와 폐포 구조의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이 질환은 전체 환자의 8에서 90%가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폐암입니다. 폐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으로 조직 자체에서 암세포가 생긴 원발성 폐암과 다른 기관에서 생긴 뒤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옮겨오는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렴은 폐렴구균 백신을 맞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폐렴구균이라는 세균의 감염만을 예방하기 위해 맞는 것으로 모든 폐렴을 예방할 수는 없으며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바이러스제가 없어 특별한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령별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암, 뇌, 심장 등 주요 3대 질환의 사망 원인을 제외하면 감소한 항목도 있고 증가한 항목도 있습니다. 이 중 성인이 된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폐렴입니다. 2018년의 경우 사망 원인 남성 3위, 여성 4위였는데요.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 역시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 폐암 사망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폐암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약 35명이 사망하는 데 비하여 폐렴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38명이 사망하며 이 중 93% 이상이 65세 노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폐렴은 보통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초기 증상을 보이며 노인인 경우 무증상인 경우도 많아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핵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복결핵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요. 2018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새로 결핵에 걸린 환자는 2018년 26,433명으로 10만 명당 약 52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45.5%인 12,029명으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과거에 감염된 잠복결핵이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 재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결핵은 폐에 결핵균이 들어오면서 폐 조직을 녹이고 괴사인 고른 상태가 됩니다. 괴사 상태가 되면 결핵균이 활발하게 증식하여 기침, 가래, 무기력감,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결핵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슈퍼결핵 환자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증세가 심각해지는 잠복결핵 환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결핵 치료는 치료 후 손상된 폐와 호흡기 기능까지는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면역 기능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완치 후에도 떨어진 폐기능으로 인한 호흡곤란, 각혈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약해진 폐 주변으로 염증이나 석회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폐기종, 폐섬유화증, COPD 등의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몰라서 더 무서운 질병,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3위, 국내 사망 원인 역시 8위이며 상태가 심각해진 후에야 알게 되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COPD로 불리우며 서서히 기관지가 폐쇄되는 이 병은 폐 손상과 폐 및 전신에 염증이 발생하여 소기도 질환, 그리고 폐기종에 의한 만성적인 기료 제한으로 숨을 쉴 때 숨이 찬 것이 특징입니다. 유병률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의 약 87%가 흡연자, 이 중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환자가 약 20%, 과거에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는 끊은 환자가 약 22%입니다. 60세 이상의 남성 2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오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을 하면 담배 연기 속 여러 유해 물질들이 기관지를 자극하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기관지벽이 두꺼워지면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담배 연기는 폐포의 변형을 일으키는데 변형된 폐포들이 뭉쳐 기관지를 압박하는 폐기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도 COPD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COPD 전체 환자의 약 13%가 과거 흡연 경험이 없었던 비흡연자로서 WHO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초과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가정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들보다 COPD 유병률이 약 4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담배,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라는 경고문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은 무엇일까요? 폐암일까요? 발병률 1위는 위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57명 정도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사망률 1위는 폐암입니다.
통계 자료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2위인 간암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에는 미세혈관이 많아 혈관을 타고 전이가 쉽게 이루어지며 폐암으로 판정했을 시기에는 이미 3기나 4기로 진행되어 있을 만큼 자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암입니다. 환자의 90%가 흡연자인 폐암, 전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로 전이를 잘 시키는 암, 역시 폐암입니다. 또한 최근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에게도 폐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여성 폐암 환자 3,592명, 2016년 기준 7,990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폐암 진단 여성 환자 중 90%는 단 한 번도 흡연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성 폐암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남성 폐암과는 세포형과 발생 부위가 다르며 주로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폐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할 수 없는 장기입니다. 초기에는 다른 호흡기 질환과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에도 쉽지 않고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급속히 악화됩니다. 폐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몸의 심각성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고 근본적인 치료법이나 증상의 진행을 멈추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정상 기능으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질환의 보장은 진단 자금과 호흡기 치료를 위한 수술비 및 장기 입원 자금, 그리고 높은 사망률을 대비하기 위한 사망 보장으로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환자의 약 85%가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활하다가 병원 방문 시 진단받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 대한 약관도 미리미리 살펴두셔야겠습니다. 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별 보장하는 병명의 정의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영업가족님이 자주 하시는 상품의 약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보험사 CI, GI 상품의 경우에는 말기 폐질환과 관련하여 큰 금액의 진단자금을 준비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 상품의 경우에는 중증 폐렴 등 넓은 범주의 폐질환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